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친절한 K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도 눈에 띄는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허지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허 기자, 우선 새해 연휴 동안 확진자 발생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새해 첫날부터 확진자 발생 소식이 터져나올까 봐 노심초사한 도민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다행히 지난달 최정점을 찍은 이후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진 모양새입니다. 그래프로 먼저 한번 보시면요. 네, 1월 1일 이후 확진자는 연일 1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2일에는 확진자 4명이 발생하면서 모처럼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에 3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성탄절 이후로 조금 다소 꺾인 모습이긴 한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게 한라사우나처럼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시설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확진자가 줄어도 계속해서 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한라사우나 같은 시설에서 이 확진자가 하나둘씩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 최근에 확진자 대부분은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또는 이 격리가 해제되기 전에 검사해서 확진된 사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도 기존에 확인된 집단 감염 시설에서의 N차 감염은 다소 진정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N차 감염은 다소 진정세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일단 관광지잖아요, 제주가. 그렇죠. 이 관광지인 특성상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이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라는 건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코로나19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에 방문해서 추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신속하고 또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이 제주형 안심코드 등 이 출입자 명부 작성을 각별히 부탁했는데요. 오늘 보건당국에서 강조했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나 확진자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전파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그때를 대비해서 제주 안심 코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설치하거나 개인 앱을 지금 까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금 임태봉 국장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언제든 이 무증상 감염자들이 또 제주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도민들께서 방문 기록을 꼼꼼히 작성을 하셔야 이른바 추후에 있을 깜깜이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이 관광객분들도 가급적이면 제주 안심 코드를 설치하시거나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이 장소에 출입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해달라, 그걸 항상 지켜달라라는 그런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도 나왔던 또 보도에서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주 교도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혹시 제주 지역도 교정시설발 감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이 교정시설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이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에서도 교도소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민소영 기자 리포트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이 제주도는 이 확진자가 기존 확진자인 441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이 재소자와 접촉하는 교도관이 아닌 총무팀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도소 수용자와 근무 직원 등 880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교도소는 이 밀폐된 공간인데다가 집단 거주 시설인 만큼 이 확진자가 나오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거든요. 때문에 이 제주도는 병원 치료가 가능한 수용인은 즉각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또 교도소 내부에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조성해서 증상이 적은 이 경증 환자나 또 없는 수용인은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할 계획입니다. 또 교도소는 동일 집단 격리에서 이 음성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제주도 감사위원회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민소영 기자 리포트에서도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제주도 감사위원회 공무원 1명이 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부서 직원과 또 함께 통근버스에 탑승했던 직원 등 이 56명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확진자가 탑승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통근버스는 운행이 중단됐고요. 감사위원회 건물도 방역 조치됐습니다. 이 읍사무소 직원이나 소방공무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직원까지 이 공무원 확진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다소 먼 일처럼 느껴졌던 코로나가 정말 코앞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 종종 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 꼭 지켜주시고요. 오늘부터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니까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특히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업소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어제까지 제주 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점관리시설 30곳이 적발됐는데요. 밤 9시 이후에 영업한 업소가 18곳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영업한 유흥 단란주점도 4곳이나 나왔고요. 제주시를 포함해서 서귀포시까지 합치면 적발은 48건으로 또 훅 하고 늘어납니다. 규제도 사실 부문별로 제각각이고 단속 대상인 업소들도 워낙 많다 보니 정부에선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와 파파라치를 합성한 이른바 코파라치가 유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찾아 고발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신고만 무려 3만 건에 육박했는데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엇갈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겠죠.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새해 첫날 제주도 보건당국이 확진자 동선을 한 곳을 공개했다가 이후에 비공개로 정정하면서 좀 논란이 됐잖아요. 이를 놓고도 KBS도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있는 집단 거주지에서 확진자 3명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해당 장소의 주소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집단 거주지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있어서 불특정 다수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집 주소까지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제주도가 뒤늦게 해당 동선을 삭제하고 또 비공개 처리했는데요. 네. 지난 1일 제주도 발표에 저희도 이 주소가 포함된 동선을 도민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이 제주도 수정 조치에 따라서 저희가 기사를 삭제할지 또는 수정할지 등을 놓고 KBS 내부에서도 여러 검토를 거치고 또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해당 동선을 비공개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었고요. 기사를 수정했는데요. 사실 이번 사태를 종합해서 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제주도의 동선 공개 지침에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주도가 동선 공개에 다소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에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엔 동선을 밝히겠다면서 제주형 동선 공개 지침을 발표했죠. 적극적으로 동선을 공개했지만 주거지 같은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충돌하면서 이 동선을 공개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동선을 공개할지 제주도 보건당국은 물론 저희 KBS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허재영 기자 고생했습니다.